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장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장애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학대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대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학대에 관한 별도 조항을 두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황 2018년 3,658건에서 2021년에는 4,957건으로 약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19.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고 접수를 분석해봤더니 장애인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4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는 아니지만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 위험 사례가 10.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2.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23.5%의 비율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니 타인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고 기관 종사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21%의 비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인,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학대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을 동시에 행하는 유형의 학대를 말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학대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장애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65.9%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며 상습범 또는 신고 의무자로서 장애인을 보호 감독해야 함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 재판 참여 시 진술 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강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은 현행법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성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포르노 등도 광범위하게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1차부터 3차 피해까지 있습니다. 1차 피해는 강간, 성추행 등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고, 2차 피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주변의 태도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사회적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3차 피해라고 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은 접촉 행위와 비접촉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접촉 행위는 이러한 예가, 비접촉 행위에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첫 단계는 신고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학대 및 성폭력을 인지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644-8295번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또는 기관에 연락한 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의료응급구조, 교육, 보육, 상담,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절차로는 먼저 1644-8295로 신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학대 사례는 조사 혹은 필요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우에 따라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열리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사례가 종결되고 모니터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세 가지 조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피해 장애인의 삶 회복과 새로운 내일을 위해 1644-8295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장애인도 학대와 성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